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저만 차별하세요? 명동의 한 식당에서 미모의 여기자가 잔뜩 흥분한 채 따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베티라고 해요. 저는 국제사회부에서 근무하는 기자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열렸던 메이저리그 개막식 행사를 위해 취재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한국이고 메이저리그 개막식 같은 큰 국제 행사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국에 굉장히 실망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2023년 8월 한국 태안에서 열렸던 잼버리 행사를 기억하시나요? 제 사촌 동생이 잼버리를 하러 갔다가 열사병에 걸려 한참을 힘들어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소식을 듣는데 어찌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초창기에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금방 개선된 걸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죠. 마지막 K-팝 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촌 동생은 한국에서 잼버리를 또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잼버리 때의 사건 사고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식 같이 큰 행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굳이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취재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돌았어요. 국장님이 이번 한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특집 기사를 엄청 신경 쓰고 계시는데 기사 반응이 좋으면 승진은 100%라는 거예요. 국장님은 50대 골드미스로 K드라마 광팬이시거든요. 오죽하면 이번에 국장님이 직접 한국에 가겠다는 걸 다른 부장님들이 극구 말리셨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여러 국제 이슈들이 많아 국장님이 공석이면 여기가 마비가 되니까요. 아무튼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어쩌겠어요. 승진이 걸려있는 문제라 저도 취재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왠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해서 가보고 싶어하는 기자들도 많은데다가 승진과 관련된 소문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장님이 절 부르셨죠. 지난 슈퍼볼 경기와 11월 미국 대선을 엮어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한국에 취재를 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얼떨떨했죠. 한국이 메이저리그 개막식 준비를 잘 해뒀을까 불안불안했지만 승진 하나만 보고 후딱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취재를 다닐 때 늘 미국 국적기를 예약해주곤 하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는 미국 야구 팬들이 워낙 많아서 좋은 시간대는 다 매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국적기를 타고 가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행운이었어요. 한국 국적기를 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드라마 촬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다들 정말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동양인들은 키가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비율이 좋나요? 게다가 피부에서 반질반질 윤이 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더니 돌아오는 길에 몇 개 좀 사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서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기내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자 미리 스페셜 밀로 야채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의 실수였는지 주문이 누락되어 스파게티가 나오더라고요. 승무원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사과를 2번이나 하시고 사무장까지 와서 사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할 지경이지 뭐예요. 친절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오렌지 주스 한 잔 달라고 해도 한참 기다리는 일이 일상인 외국 승무원만 보다가 밥 잘못 나온 걸로 대역죄인처럼 사과하시는 승무원분들의 친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끼 정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니 사무장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하시더라고요. 한식 비빔밥이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야채식과 비슷하게 나물이 많고 밥을 좀 덜어 드시면 칼로리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시겠냐고 하셨어요. 스파게티보다는 가벼운 음식이고 외국 손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음식이라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너무 죄송스러워 하시길래 좋다고 뭐든 주시면 감사히 먹겠다고 했죠. 한식을 먹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한식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한 음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빔밥을 받아보자마자 오마이갓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색깔과 고소한 냄새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를 담당하는 승무원은 제가 불편한 게 없는지 계속 와서 확인하시며 음식을 다 함께 섞어 먹는 게 비빔밥이라며 알려주더라고요. 사무장님 말대로 정말 다이어트 음식인데 영양까지 다 갖춘 듯 했어요. 고소하고 맛있었죠. 한참을 먹다가 옆에 같이 나온 고추장 튜브를 째려봤어요. 처음엔 이것까지 먹는 건 내게 너무 큰 도전이야 생각하며 애써 못 본 척 했어요. 그치만 고추장 없이 비벼도 충분히 맛있었는데 소스를 추가하면 더 맛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기왕 한국 음식을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큰맘 먹고 콩알만큼 고추장을 짜서 살짝 먹어보았어요. 혀 끝에 닿는 매운맛에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달콤하고 오묘한 맛에 계속 콕콕 찍어 먹게 되는 마법 소스였어요. 그대로 비빔밥에 쭉 짜서 비벼 먹었죠. 밥을 덜어내서 그런가 고추장 양이 많았는지 좀 매웠지만 혀에 부채질해가며 한 그릇을 뚝딱 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야채식이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싶었죠. 승무원과 사무장님은 제가 불편한 게 없나 계속 확인하러 오시길래 오히려 더 잘 먹었다고 정말 맛있었으니 이제 걱정 마시고 안 오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내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오기 전 한국에 대해 갖고 있었던 실망과 불안이 싹 사라졌죠. 오히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잼버리 같은 사태가 생길 수 있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기내에서 그간 밀렸던 기사 작성을 마무리하고 한국 공항에 내렸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 공항이 진짜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공항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일 처리를 하는 건 다른 나라들도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 철도를 타고 경악했어요. 철도가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미국 생활을 하면 집에 무조건 차가 필수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한국 살면 굳이 차가 없어도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머무를 숙소 근처까지 지하철을 한번 갈아탔어야 했는데 저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맞춰 열차가 도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 출장을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프랑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혹시나 늦을 수도 있으니 원래 예정 시간보다 5시간 정도나 여유를 두고 기차를 예매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프랑스 기차가 4시간이나 지연되다가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일말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다들 어쩔 수 없다며 단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고 운행되는 게 정말 기계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한국이 부러웠어요. 그렇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곤 경기 당일이 되었어요. 최고의 기사를 써서 반드시 승진하겠다며 아침에 거울을 보고 파이팅을 외치며 고척으로 향했죠. 경기장에 도착하자 안팎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경악했던 점이 뭔 줄 아세요? 한국 시민들이 질서를 정말 잘 지킨다는 점이었어요. 그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도 서로 밀거나 당기는 사람 하나 없이 아주 천천히 차례를 지키며 들어가더라고요. 큰 소리가 날 법한 상황이 몇 번 보였는데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며 순조롭게 입장했어요. 저도 프레스석에 착석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관중석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거예요. 벌써부터 팬들은 큰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고 노래를 부르며 잔뜩 신나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치어리더는 일부 팀에만 있고 한국처럼 매 이닝마다 춤을 추기보단 필요할 때 그라운드에서 춤을 추는 편이고 관람객들은 대부분 박수를 치거나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죠. 그런데 한국은 치어리더, 응원가의 율동이 화려하고 관람객들까지 전부 자리에 서서 목청 터져라 노래 부르더라고요. 저는 점잖은 프레스석 말고 좀 더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
관중석 가까이 취재하러 가보기로 했어요. 치어리딩석 가까이 가자 열기가 후끈후끈했어요. 3월 말. 아직은 쌀쌀한 봄 날씨였지만 제가 있었던 고척의 응원석만큼은 여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응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하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어느샌가 저도 제가 취재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같이 물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응원을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말 응원에 몰두했죠. 야구 경기도 경기지만 같이 목청 높여 응원하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좀 미친 것 같았어요. 어떻게 9회 말까지 그 긴 시간을 지치질 않죠? 마치 에너자이저처럼 끝까지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에 한국 야구에 대한 호기심도 더불어 커졌어요. 아마 이런 문화는 절대 미국에 들여올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든다 해도 아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문화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응원하며 본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고 풍류를 즐기는 선조들의 문화가 여기 야구 응원 문화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야구장에서의 경기는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팬들의 응원까지 하나의 세트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응원을 받는 선수들도 정말 신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거기서 저는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한국 K문화의 바탕은 한국 사람 그 자체라는 생각이요. 한국인들 자체가 흥이 많고 열정이 많아 응원 하나를 해도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기사를 쓸 때는 개막식과 엮어 아이돌을 써야 하나, 한국 야구장과의 차이점을 써야 하나, 그게 그거라 식상하다 싶고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가까이서 한국 사람들을 지켜보니 한국 사람들 그 자체가 기사거리가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만났던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준 한국 승무원, 열차 시간을 딱 맞춰 운행하는 지하철 기관사, 그리고 목청 터져라 응원하는 열정적인 한국 응원단까지 머릿속에 모든 기사 내용이 빠르게 스쳐가면서 얼른 프레스석으로 뛰어가 노트북을 꺼내 단숨에 초안을 써내려갔어요. 누군가 본다면 식상하게 한국 사람이 기사라고 생각하며 야구장을 방문한 한국 유명 연예인이나 시구를 했던 박찬호 선수 혹은 다저스 선수들 자체를 기사로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을 기사로 쓰고 싶더라고요. 그게 기자니까요. 초안을 쓰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기가 끝나고 프레스석에 남은 기자들이 거의 없었죠. 경기장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더니 너무 배고픈 거 있죠? 나가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털레털레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빠르게 호텔로 도착해 짐을 내려두고 데스크에 내려가 가장 가까운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했죠. 데스크에서는 햄버거나 파스타를 먹으려면 한 20분이나 걸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분 걸어가다가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거라며 절대 그렇게는 못 간다고 걸어서 5분 이내로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뼈해장국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름이 정말 괴기했지만 너무 배고파 뭘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주소를 받아들고 호텔을 나섰죠. 정말 딱 호텔 바로 근처에 있는 뼈해장국집이었어요. 이미 저녁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꽤 많은 걸 보고 맛있는 집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당최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혼자 온 걸 보고 손가락으로 하나를 보여주시길래 끄덕끄덕했죠. 나중에 물어보니 여긴 메뉴가 뼈해장국 아니면 전골이라는 2인 이상 메뉴뿐이라서 혼자 가면 어차피 뼈해장국을 먹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메뉴가 단촐한 것도 재밌었어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 식당 가면 메뉴판이 책처럼 엄청 두껍거든요. 에피타이저부터 드링크까지 메뉴가 굉장히 많고 그거 보면서 뭐 먹을까 고민하는 데만 한참 걸리는데 지금 배고프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먼저 김치랑 양파, 고추랑 무슨 소스를 하나 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요리도 안 하고 무슨 재료째로 주나 싶었던 게 양파랑 고추를 그냥 씻어서 바로 내온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귀찮으신가 싶었죠. 주변을 슬쩍 돌아보니 고추랑 양파를 주황색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좀 못 믿어왔지만 고추를 주황색 소스에 살짝 찍어봤는데 고소하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비행기에서 먹었던 고추장과는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이건 쌈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추장보다 쌈장이 더 제 입맛이었어요. 이게 쌈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고추랑 양파를 그냥 내와도 되는 건가 봐요. 미국 식당 가면 빵에 버터나 올리브유를 주는데 한국은 쌈장과 양파, 고추를 주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 팔팔 끓는 뼈 해장국이 나왔어요. 지옥 용암에서 온 음식 같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먹죠? 한국 사람들은 펄펄 끓는 국물을 아무렇지 않게 떠먹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엔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먹는 문화가 없거든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기도 해서 보통 너무 뜨거우면 식혀 먹거나 얼음 조각을 넣어 먹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국물을 한 숟갈 퍼서 호호 2번 불어 그대로 한 입 했는데 맙소사 캬 소리가 절로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오늘 고생했던 게 싹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건더기를 먹기도 전에 그렇게 한참을 국물을 떠먹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테이블 빼고 모든 사람들의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었죠. 사장님이 저만 빼고 주신 건가 싶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왜 제 테이블만 빼고 주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여쭤봤죠. 사장님, 저는 왜 저 초록색 병을 안 주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저거 소주인데 술이에요. 한 병 드려요? 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은 꼭 술과 먹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든 테이블에 다 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병 달라고 했죠. 위스키 잔처럼 조그만 잔이 나왔고 쪼로록 따라서 한 잔 딱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후다닥 국물을 마셨더니 쓴 기운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둘의 조합이 끝내줬어요. 쓴 소주 한 잔과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이 찰떡궁합이던데요. 왜 같이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뼈 해장국이라 뼈랑 국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뼈에 살코기도 엄청 많이 붙어있던데요. 왜 이름이 뼈 해장국이죠? 살코기 해장국인 것 같은데 뼈에 붙어있는 살을 하나하나씩 발라 소스에 콕 찍어 먹으니 정말 별미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다들 국에 넣어 먹는 거 있죠? 여기서 한국 사람들처럼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란 확신이 든 저는 국에 밥을 통째로 넣고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장국 국물 한 톨까지 남김없이 먹었어요. 그러곤 왜 이 음식은 유명하지 않은지 궁금했죠. 떡볶이, 김밥, 불고기, 비빔밥은 많이 들어봤는데 뼈 해장국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미국에 가져오면 100%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누가 우리 회사 근처에 차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사 쓰면서 야근하다 뼈 해장국 한 그릇 딱 하면 최고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 뼈 해장국의 소주가 최고였어요. 정신없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한 곳을 들렀죠. 다저스 와이프들도 여길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올리브영이에요. 화장품을 파는 곳인데 여긴 여자들의 천국인 것 같았죠. 미국에서도 세포라라고 올리브영과 비슷한 매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한국 화장품을 사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비행기에서 봤던 승무원들의 꿀피부를 잊을 수 없거든요. 나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되겠지? 상상하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죄다 담았어요. 그리고 사촌 동생이 꼭 사오라던 마스크팩까지 야무지게 챙겼죠. 제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화장품은 용량 때문에 무조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하는데 이거 캐리어에 넣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쑤셔 넣느라 진땀 뺐죠. 물론 그 덕에 미국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와서 너무 잘 쓰고 있지만요. 오늘 제 특집 기사의 최종 편집본을 마무리했고 내일 아침이면 제가 쓴 특집 기사가 보도될 예정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긴장되고 걱정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빛나는 모습을 담은 제 기사가 분명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확신해요. 기사를 마무리하느라 정말 피곤한데 오늘 같은 날 딱 해장국에 소주가 땡기네요. 다음에 꼭 놀러가서 그 뼈 해장국집부터 들르려고요. 한국에 취재차 왔다가 해장국과 먹는 소주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베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쩜 미국 아가씨가 그 맛에 반해버렸나 모르겠네요. K푸드의 힘이겠죠? 한국 특집 기사가 좋은 반응을 얻어 꼭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